1타. 손가락이 안 잡혀서 병원에 갔다. 손가락 전문 병원이라서 우리 지역에 있지 않아 전철을 타고 갔다. 의사 선생님은 넘사벽인 선생님이셨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은 처음 본 것 같았다. 선생님은 거의 20분 넘게 나를 상담해줬고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내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그리고 아픈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셨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도 오른손 엄지손가락 근육이 왜 왼쪽 근육보다 작은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다. 선생님이 오른손을 보여주면서 오른손 근육이 왼손보다 얼마나 큰지도 비교해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나는 두 손을 맞대어서 보니 내 엄지손가락 근육이 왼손보다 훨씬 작아 있었고 엄지손가락 근육이 퇴화됐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대로 가면 손을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얘기도 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수술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하셨다.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바느질을 한 나를 반성한다. 바느질에 빠져서 몇 년 동안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했던 나의 취미생활이 머릿속으로 지나간다. 그때 내 손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구나. 오랫동안 반찬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기부했던 것도 생각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반찬을 해주면서 손가락이 많이 망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느라 손가락을 사용했지만 계속 뭔가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의 취미들은 전부 손과 관련돼 있었다. 나는 글 쓰는 것이 취미이고 캘리그래피도 좋아한다.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는 할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하고 슬프다. 하지만 일은 뭔가 또 얻겠지. 뭘 얻을지 설렌다. 난 장롱이 있다. 내 남편이 신혼 때 하나 사주었다.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도 닫히지 않고 또한 겉에 필름도 벗겨져서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해졌다. 더구나 한 칸짜리이기 때문에 사계절 옷을 다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따리로 계절 옷을 싸가지고 올리기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사계절 옷을 다 수납할 수가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평생 이 장롱으로만 가겠다고 말을 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나에게 물어본다. 나는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식탐도 별로 없고 경쟁 심리도 굉장히 없는 편이다. 나는 욕심이 없는 편인데도 유일하게 갖고 싶은 욕심이 젊었을 때부터 옷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특이한 옷, 특이한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롱이 크거나 신발장이 크다면 내가 그것을 꽉꽉 채우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집이 작아서 두 쪽짜리 장롱을 놓을 만한 공간도 없다. 몇백 권 있었던 책들도 다 사진 찍어서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놓고 전부 다 길들임을 했다. 조금 있다가 나가보면 그 책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갖고 있는 책이 몇 권 되지 않는다. 전부 다 빌려서 본다. 나는 청빈한 삶이 좋다. 그리고 영원히 청빈하게 살다가 잠깐 거쳐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고 싶다. 식품 사막. 그날은 비가 와서 카트를 갖고 가지 못했다. 천으로 만든 카트는 비를 맞으면 곰팡이가 날 것 같아서 나는 비가 오는 날은 카트를 끌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손에 바리바리 다 들고 들어왔는데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딸기 한 팩만 사야 됐는데 딸기가 세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두 팩을 산 것이다. 두 팩을 사면 500원이 싸기 때문에 그 500원 때문에 나는 어마무시한 무게를 들고 왔다. 우리 가족은 지난 10년간 온라인으로 장을 본 적이 없다. 항상 지고 이고 가져온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사기 때문에 물건의 싱싱함은 말할 수 없이 좋다. 내가 취미가 걸어다니는 거라서 여러 발품을 팔면서 알게 된 새로운 계란 가게가 있는데 거기 계란 맛이 정말 끝내준다. 굉장히 싱싱하고 가격도 싼 그 가게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 오늘도 500원을 아끼려고 그 먼 거리를 두 손 가득히 손이 떨어져라 들고 왔다. 한국에서도 식품 사막이 만들어지고 있다. 돈이 있어도 파는 곳이 없어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식품 사막이라 하는데 심지어 서울에서 식품 사막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재배가 안 되고 있고 그것이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자 사람들이 식품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식품 사망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식품을 못 구하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올 봄에 무슨 색 구두를 신을까? 어떤 가방을 살까? 쇼핑에 대한 설렘을 드러낸다. 새 것을 사면 이제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새 것을 사고 가는 것은 이제 죄악의 시대가 됐다. 웬열? 내 인생 처음 글 당첨. 나는 여러 출판사에 떨어졌고 신춘문예도 30군데 보내는데 다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생각에 독자 투고도 했는데 떨어졌다. 사실 보내는 곳마다 다 떨어진 셈이다.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분이 댓글로 소수만 보기에는 아까운 글이라고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말을 하셨고 나보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을 라디오에 글로 써서 올려보았다. 그런데 웬걸? 내 인생 처음 당첨이 된 것이다. 어떤 것도 붙어본 적이 없는 경험을 가진 내가 처음으로 뭔가에 당첨됐다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내게는 굉장한 에너지와 기쁨을 주었다. 나는 선물보다도 내가 쓴 글이 뽑혔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 그리고 마침내 선물이 도착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온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외면받은 글이 한 군데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다. 물론 당첨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중에 나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고 나는 붓을 꺾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악플러들에게 시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 용기를 준 문장이 있었는데 여생을 거절당하며 보낼 수 있어. 평생을 글 쓰는데 바칠 수 있겠나? 라는 문장이었다. 그것은 내가 본 영화에서 무명 작가가 편집자에게 들었던 말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적어두었다. AI가 개발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군이 작가가 뽑힌다. 하지만 마음을 뒤흔들 만한 글을 쓰는 것이 사람이지 AI 로봇은 아닐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난 아닌 것은 그냥 못 넘어간다. 나는 아닌 것은 그냥 못 넘어간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갑을 관계라도 상관하지 않고 나이가 많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낄 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때로는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험상 상대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그런 종류의 상식이 있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반드시 짚고 가는 행동들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도 어떤 학생이 수업을 못 듣는다 하였다. 2주 동안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업이 1대1이 아니라 팀으로 운영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져도 수업은 유지되고 있었다. 본인의 사정으로 빠져놓고 환불을 해달라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충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반액을 요구하는 것은 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절반 이상 수업을 들었을 때는 환불하지 않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랐다고 그러면서 당장 그만두었다. 그 학생과 나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 한 번의 거절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를 손절하는 성인 학생을 보니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그동안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공부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 요청에 대해서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거니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대로 지키려고 한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세운 원칙에 최대한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내가 세운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